왜? 안녕하십니까. 정성TV 윤정상입니다. 오늘 10월 10일입니다. 날씨는 가을이 무르익어 춥기까지 한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내일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최근 미국의 저명한 언론리스트가 문재인은 간첩 같다는 표현을 기고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저널리스트가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또한 대한민국의 고영주 변호사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했다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지도 2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왜일까요? 사상 최악의 실업률과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강행 등으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과 빈곤, 피폐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의 어려움은 생각하기는커녕 오로지 김정은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는 문재인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북한으로 초청한다는 것을 북한으로 초청한다는 뜻을 교황한테 아련한 자리에서 요청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교황이라고 그러면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더군다나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 분을 정치 희생양, 정치 인형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교황이 그런데 속을 것 같습니까? 만일 교황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손을 잡는다면 이런 사건은 세계적인 해프닝이 될 것입니다. 3대에 걸친 독재자, 자기 이복형을 독약으로 암살한 자, 자기 고모부인 장성택을 참혹하게 살해한 자, 이런 자를 마치 평화의 사도인 양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로부터 마치 문재인이 수석 대변인인 양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불안한 것입니다. 경제는 날로 피폐해지고 국가 안보는 허물어지고 그러면서 적폐라고요? 그런데 과연 문재인은 5년이란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문재인도 박근혜 대통령 짜게나기 쉽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처참한
일생을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도 하지 않은 국민을 무시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헌법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가치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 아닙니까?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이 지금 이낙연이라는 국무총리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임종석의 말 한마디 지시에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과 자유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의 마녀사냥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은 임종석과 이낙연에게 무한 권력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암담한 상황에 과연 야당,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탄핵을 주도했던 탄핵 부여자들,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특히 김무성 의원은 대한민국의 최저 출산국으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발표될 적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김연아 같은 딸을 하나 더 낳으라고요? 당신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반추해 보건대 돈만 많다고 부강하다고 영원히 번영을 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로마가 그랬고 과거 통일신라가 그랬습니다. 거리거리마다 고기 굽는 냄새가 넘쳐났다는 통일신라 때 그때도 병폐가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병폐는 골품제였습니다. 아무리 유능해도 골품이라는 그런 계급 사회에서 인간의 능력이 제한됐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엔 어떤 계급이 지금 대한민국을 주름잡고 있습니까? 5.18 세력 아닙니까? 세월호 세력 아닙니까? 이들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유공자, 특히 5.18 국가유공자, 당신들은 왜 실명을 밝히지 않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나라로부터, 대한민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특혜를 받고 있습니까? 취업 가산점은 별도로 하더라도 연금 혜택, 공무원, 취업 특혜, 저와 같은 장애인보다 더 많은 특혜를 누리는 당신들, 국가 독립유공자보다 월남 파병 용사보다 더 많은 특권을 누린 당신들 떳떳하다면 왜 당신들 이름을 공개 안 하는 것입니까? 실제 광주에서 희생된 사람이 200여 명도 안 됐는데 어째서 국가유공자, 5.18 국가유공자는 5천 명이 넘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어떤 업적을 쌓았는지 밝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의 이름도 정확히 밝히셔요. 밝혀야 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요? 그것 때문에 당신들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요? 당신들은 그럼 가짜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헌법의 기본 모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이 지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 가고 있습니까? 사회민주적 기본 질서로 가는 거 아닙니까? 석유 산출국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다가 결국 무너지고 있습니다. 차베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안 무너질 것 같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유능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원자력 기술과 반도체 기술, 그것은 다 유능한 인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 기술을 원전 수출도 못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줄이고 태양광을 늘린다고 합니다. 이 좁아터진 땅덩어리에 태양광을 어디다 깔려고 합니까? 저수지에 깔아서 엄청난 암발생 물질이 방출되는 걸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아시지 않습니까? 산림이 황폐화돼서 산사태가 벌어지는 거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태양광을 고집합니까? 당신들이 수석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당신들 수하들 배불리 먹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골골 곪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지 벌써 2년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 수십만 수백만이 태극기를 흔들고 박근혜 대통령 무죄와 석방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눈도 깜빡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우파 새롭게 정비를 해서 문재인이 벌벌 떨고 도망갈 수 있게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우파 애국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월호처럼 침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침몰시킨 장본인이 과연 누굴까요? 세월호처럼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고 있는 자 누구일까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너무나 순진합니다. 너무나 착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막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코란을 잘 모릅니다만 이에는 이, 코에는 코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 당한 만큼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당할 겁니까? 이해창 더불어당 대표는 북한에 가서 국가보안법을
변경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정권을 20년까지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뭘 믿고 저런 망발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아직도 모르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주권 행사, 투표권이 사기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전자개표기에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저 집단, 국민 주권을 제약하고 국민을 속이는 전자개표기, 거기에 부역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당할 것입니까? 많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철옹성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조직과 너무나 많은 돈을 갖고 있습니다. 저들을 상대하기에는 우리 애국 우파는 너무나 미비합니다. 우리 애국 우파가 갖고 있는 건 자유와 정의, 용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노무현 타도 연합 시절 하도 답답해서 당시 이철승 대표를 찾아뵌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께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쭈었을 때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당신 대학 친구나 사업가들은 알지 않느냐? 그들이 도와주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연유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철승 대표께서는 당신이 4.19 때 그리고 공산주의자와 싸울 때 자기 친구들, 사업가들, 기업가들이 당신을 많이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나라를 잃어서 나라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기업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재벌이 자기 아들, 손자들한테 돈을 물려주는 재주는 있는데 애국심을 물려줄 생각은 안 했다. 그렇게 한탄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지금 3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벌들이 병폐, 재벌들이 잘못한 거 고쳐야 합니다. 북한이 재벌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새파란 나의 정권을 잡았을 때 북한의 지도층들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남한의 재벌들은 3세까지 해먹는데 북한은 3세를 못 해먹겠냐? 당연히 해먹는다. 정말 그랬습니다. 재벌의 부패 반드시 청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이전에 사회공산주의 청산이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헌법을 무너뜨리고 안보를 무너뜨리는 세력들, 이들 세력은 재벌보다 더 악행을 일삼는 족속들입니다. 이들 세력은 지금 재벌이 부패보다, 갑질보다 더 많은 갑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아나무인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심판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 개개인들, 자유애국 전사들 누구나가 다 나서야 됩니다. 저 혼자서도 안 됩니다. 지금 태극기 부대만으로도 안 됩니다.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문재인이 잘못된 사회주의 정책, 잘못된 친북 정책, 잘못된 대북 지원 정책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누구나 나서야 됩니다. 제가 비록 작은 목소리일지 모르지만 저도 선두에 서라면 서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누구라도 다 똑같은 기회가 부여돼야 됩니다. 최근 허경영 총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씀도 하더군요. 지금의 산하정책, 대한민국 경제정책 확 바뀌어야 됩니다. 출산정책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 많은 돈 다 누가 빼먹습니까?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이런 자들이 빼먹는 거 허경영 총재가 말씀해 주신 거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대한민국을 희생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그분을 저도 적극 지지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 윤정상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